은하. 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들을 외부 은하로 칭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은하의 형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특이 은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꼭 나와. 아니면 섞어서 나오거나. 근데 내용은 얼마 안 돼. 자, 참고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은하들이 있는데 자, 다양한 모습의 자, 참고로 이 은하들 첫 번째 분류부터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애들이고 이들의 형태에 따른 분류. 참고로 은하를 많이 연구한 사람 누구를 알고 있죠? 천문학자인데 그래. 누구? 허블. 허블의 법칙 들어봤습니까? 참고로 허블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많은 은하들을 관측했어. 그러다 보니까 은하를 형태적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허블의 법칙이라는 우주 팽창 이 내용을 알아냈어. 자, 그래서 먼저 은하 분류. 자,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참고로 우리가 나선팔을 가지고 있어서 나선은하 또는 타원 모양 타원은하 근데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양에 따라 쭉 나눴습니다. 근데 나중에 은하의 모습에 따라서 쭉 배열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은하들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해 갈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들은 처음에 생성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고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오답 보기로 참고로 나중에 이 은하 모습은 점차 진화한다, 변한다 이런 말을 해요. 맞아 틀려? 틀렸다는 거지. 모양 변하지 않습니다. 생성 이후에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나선은하. 자, 우리 은하 어떤 모습이죠? 우리 은하. 나선은하 들어봤습니까? 우리 은하는 나선은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선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E와 S와 그리고 뭐 현재 보면 OR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S가 바로 스파이럴, 나선. 그래서 나선은하는 우리가 기호로서 S를 씁니다. 이렇게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나선은하를 하는데 근데 나선은하는 두 가지.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은하. 없으면 정상 나선은하. 우리 은하는 뭐죠? 막대입니까? 정상입니까? 막대입니다. 근데 쌤이 이거 배울 때는 고등학교 배울 때는 우리는 정상 나선은하를 배웠어. 그 당시에 관측 기술이 없어가지고 중심부에 막대가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거든. 자, 어쨌거나 지금은 실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은하입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은하는 막대가 없는 것. 근데 막대 나선은하는 중심부에 막대가 있는 것. 자, 아까 S는 스파이럴 그래서 S라 썼는데 자, 막대 나선은하는 SB야. 막대. B가 뭐죠? B. 막대. 가지 말고 막대. 막대. 바. 그렇지. 막대. 자, 참고로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라지 말고 스몰 A, B, C가 있습니다. 붙었지? 참고로 스몰 A, B, C가 뭐냐면 스몰 A에서 C로 갈수록 중심부에 있는 핵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선팔이 많이 감겨있습니까? 풀어집니까? 풀어지고 있지. 이 정도 차이야. 자, 그래서 스몰 A에서 스몰 C로 갈수록 중심부에 있는 핵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리고 나선팔은 많이 풀어진다. 감김의 정도는 오히려 적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선은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선은하. 참고로 나선은하는 나선팔. 자, 특징이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성간물질은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뭐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나 티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나선팔에 특히 많다는 거지. 근데 나선팔 자, 성간물질 많은데 이 성간물질이 뭐냐면 별을 만드는 재료야. 이들이 뭉쳐서 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별 만드는 재료가 풍부해. 그럼 별 잘 만들어 못 만들어? 잘 만들어. 그래서 여기는 별 탄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간물질은 무조건 별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 만드는 재료. 됐지? 그러면 별 탄생도 많을 거니까 젊은 애들 많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애들 많을 거니까 젊은 애들 많나? 많고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큰 별을 만들었단 말은 표면 온도가 높다. 무슨 색깔? 파란색.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젊고 푸른 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애들.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 많다. 푸른 별,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다. 표면 온도가 높다. 이거 잘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와 대비돼서 중심부나 헤일로에는 넓고 붉은 별이 많다.
자, 참고로, 자, 지금 은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나선팔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때? 위에서 보면 팔의 모양이 잘 보이겠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쭉 선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지금 나선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습입니다. 됐나? 자, 가운데 부풀어 있는 이곳을 우리가 팽대부라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부를. 그리고 헤일로는 뭐냐면, 원래 별의 집단 중에 뭐 산계성단, 구상성단, 성단, 별의 집단. 자, 특히 별이 많이 모여 있어서 공처럼 보이는 걸 구상성단이라고 그래요. 구상, 공 모양.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구상성단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이들이 분포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선팔의 위쪽, 이걸 원반이라는데 위쪽 영역을 헤일로라고 합니다. 여기 위쪽을 헤일로. 됐나? 자, 그런데 이쪽에는 뭐 별의 집단, 뭐 구상성단이 있지만 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 헤일로라 그러는데 이곳들은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 재료가 없어. 성간물질이 없단 말은 별 탄생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들 붉은 별이란 말은 표면 온도가 낮은 것. 표면 온도 낮단 말은 큰 별, 작은 별. 작은 별. 작은 별이란 말은 수명은 길다 이 말이지. 원래 봐봐. 원래 이 헤일로에도 중심부에도 처음에는 큰 별이 있었어. 처음에는 큰 별이 있었어. 재료가 풍부했을 거니까. 처음에는. 근데 큰 별들은 수명이 짧아. 그들은 죽어서 벌써 없어진 거지. 그나마 오래 사는 애들이 누구야? 질량 큰 애들, 작은 애들? 작은 애들. 그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지. 근데 질량이 작다 보니까 무슨 색깔? 붉은색 띄는 거지. 됩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는 수명이 긴 질량 작은 애들이 그나마 남아있다 보니까 주로 늙고 붉은 별이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 타원은하. 자, 타원이라면 우리가 영어할 때 elliptical 이야기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타원은하는 참고로 당연히 나선팔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자, 타원형이나 구형인 것. 여러분 20률 기억납니까? 20률이 뭐였지? 뭐가 찌그러진 정도? 타원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 원래 정확한 의미는 중심에 대해서 초점이 떨어진 정도를 말하잖아. 맞지? 어쨌든 우리 쉽게 하려고 타원 궤도가 있으면 이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라고 그랬어. 근데 그는 궤도잖아. 맞지? 선이잖아? 근데 이건 덩어리잖아.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 이 타원체가 찌그러진 정도를 편평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평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편평도. 이건 타원체 덩어리. 자, 식이 이렇게 됩니다. 타원체가 납작한 정도인데 자, 식은 자, 식이 자, A분의 A-B 곱하기 10이야. 어렵잖아. 아까 타원체가 있다면 가장 긴 반경을 장반경 그랬죠? 이걸 A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짧은 건 B 단방경 표현합니다. 그래서 타원체가 있다면 A분의 A-B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율근아 너의 시간이 왔다. 자, A가 만약 5, B가 만약 3이라면 자, 이 값은 얼마입니까? 5, 4, 3, 2 얼마? 자, 4 맞습니까? 4 맞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4인데 이때 이 포라 쓰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2라는 것은 타원은하, 4라는 것은 자, 장방경과 단방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다 표현해 주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이 값은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 클수록 많이 납작하다 그 말이지. 자, 제로 같은 경우는 이 만약 이 제로. 제로라면 A와 B 크기가 같단 말이야? 같단 말이지. 그럼 뭐가 되지? 구형이 되는 거지. 9. 됩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놈의 특징은 가볼게.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성간물질량이 적어. 성간물질은 뭐 하는 재료? 별 만드는 재료. 그러면 구성이 어떨까? 구성이 별들의 구성. 늙은 별, 젊은 별, 늙은 별, 푸른 별, 붉은 별, 푸른 별, 붉은 별, 붉은 별. 여기 역시 늙고 붉은 별이 많다고. 성간물질이 적으면 늙고 붉은 별이 많고 성간물질이 많으면 젊고 푸른 별이 많다. 이 내용이지. 자, 세 번째로 불규칙하나. 자, 불규칙하다. 이레귤러 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얼랄 수 없습니다. 자, 앞에서 규칙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거지. 나선팔을 가지고 있거나 자, 나선팔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타원체의 모양을 또는 구형을 띠고 있거나 이런 거잖아. 맞지? 그렇지 않은 애들을 모두 다 불규칙 은하로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불규칙 모양인데 대부분 크기가 또 작습니다. 얘들은. 크게 작아. 자, 그런데 성간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간물질을 많이 가진다 말은 절대적인 양이라기보다는 전체 은하의 질량에 대해서 그 은하 가지고 있는 전체 질량에서 이 성간물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질량이 그 질량 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풍부하니까 어떤 별? 젊고 푸른 별. 젊고 푸른 별이 많다. 많이 물어봐. 계속 물어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간물질 계속 3개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간물질이 가장 많은 건 누굴까? 나선 은하는 나선 8에만 많잖아. 맞지? 참고로 불규칙 은하가 가장 많습니다. 성간물질 양은. 정말 잘 물어봐. 성간물질의 양, 이건 질량비를 말한다. 전체 은하의 질량에 대한 질량비. 가장 많은 건 불규칙 은하. 그 다음은 나선 은하. 나선 8이 많잖아. 제일 적은 게 타원 은하. 자, 그리고 아까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 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눴죠? 자,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 스몰 a, b, c로 나눴습니다. 참고로 스몰 a에서 c로 갈수록 핵의 크기는 작아지고 나선 8은 많이 풀리고 많이 감겨야 나선 모양이 좀 더 강하게 보일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c가 가장 많습니다. a가 가장 적습니다. 성간물질의 양은. 자, 재호야. 여기서 성간물질의 양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뭘까? 이 보기에 다 묻습니다. 성간물질의 양으로 묻기도 하고 또 물을 수 있는 게 성간물질 양이 많으면 젊고 푸른 별 그랬잖아. 맞지? 젊은 별의 비율. 이게 묻습니다. 자, 또는 뭐라 물을까? 젊고 푸른 별이니까 푸른 별의 비율. 이렇게 물어봐. 자, 또는 뭘 물어볼까? 평균 표면 온도. 또는 색지수.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였죠. 참고로 색지수가 제로가 되는 게 누구였지? A형이었지. A형보다 표면 온도 높으면 마이너스 값. 온도 낮으면 플러스 값이었지? 이렇게 묻기도 해. 나중에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성간물질의 양 대신에 물을 수 있는 게 자, 젊은 별의 비율 또는 푸른 별의 비율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보기에 물어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성간물질이 많으면 별 탄생 많을 거니까 젊은 별이 많을 거고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거니까 고온의 별들도 많을 거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가 된다면 늙고 붉은 별이 많게 되겠지. 네. 자, 특이연화란 말은 말고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그 3가지가 있는데 자, 퀘이사와 세이퍼트와 그리고 전파은하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다 자,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많다. 그 말은 이들은 아주 질량체가 큰 놈들이야. 질량이 크다 보니까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 덩어리가 들어있겠지. 질량 아주 크면 중력이 아주 크겠지. 중력 아주 크단 말은 뭐가? 중력 아주 크다. 블랙홀. 그래서 모두 다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특이연화 3가지 모두 다 중심부에 큰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건 공통적인 성질. 자, 첫 번째 전파은하. 자, 전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전파. 자, 파장이 길잖아. 맞지? 근데 이 전파은하는 특히 일반적인 은하보다 전파가 100배 이상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뭐 수천, 수만 배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강한 전파 방출하고 그리고 대부분 타원은하.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 타원은하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모양에 따라 분류했잖아. 맞지? 그래서 전파은하는 모두 다 타원은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리고 아까 세이퍼트 이야기했는데 세이퍼트는 나선 은하야. 근데 퀘이사는 모양을 알 수 없어. 거의 둥근 형태의 점 형태로 보이나.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다양한 현재 파장대에서 본 모습이 있는데 아까 가시광선에 보게 되면 그놈의 형태가 잘 나타나게 될 거잖아. 아까 모양에 따라 어떻게 나눴죠? 모양에 따라 어떻게 나온다고? 전파은하 모양. 타원은하. 얘기했잖아. 타원은하. 근데 이거 지금 가시광선 봤더니 타원은하처럼 보입니까? 아니지. 이건 뭐냐면 검은색이 뭐냐면 이건 성간물질들이야. 그래서 시야를 좀 가린 거지. 그러면 이 검게 나와 있는 이 구름들이 없다 생각한다면 지금 밝은 부분만 생각한다면 가운데 둥근 게 보입니까? 맞나? 그래서 어떤 그림은 이렇게 성간물질 있는 그림도 있지만 아예 성간물질이 없는 그림도 있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원은하의 모양으로. 됩니까? 그래서 가시광선에서는 타원은하. 자, 그리고 Z와 로브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전파은하의 중심부에 보게 되면 핵이 있는데 핵에서 물질이 뿜어져 나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양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줄기를 우리가 Z라 불러. 그리고 양쪽 끝에 둥글게 아령처럼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걸 로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로브. 자, 그래서 Z와 로브가 있는데 여기서는 강한 전파도 나오고 그리고 강한 액선도 방출하고 있습니다. 됐나? 자, 형태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자, 이거는 원래 만들어진 이 강한 액선이 만들어진 원인이 싱크로트론 복사라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이런 거 잘 한번 물어봐.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 Z 물질이 있는데 참고로 이 Z란 물질들은 뿜어져 나온 물질들은 이온화되어 있는 기체 물질들이야. 됐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 자, 과거에 나온 문제 중에 지금 중심액에서 Z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과거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줘놓고 물어본 게 지금 실제로 요놈이 회전하고 있고 이 Z가 뭐냐면 이 핵이 회전하고 있을 때 이 축을 말해. 회전축을 의미합니다. 회전하고 있으면 회전축을 따라서 양쪽으로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부르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제시하면서 요놈의 회전축은 우리 시선방과 나란하다 그랬어.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럼 이렇게 양쪽 축이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 맞지? 우리 시선과 나란하다면. 맞나? 오답이 되겠지? 자, 두 번째로 퀘이사입니다. 자, 퀘이사는 참고로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준항성이라 불러. 항성에 준한다. 항성이 뭐지? 별이죠. 별처럼 보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러면 아주 거대한 은하공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지만 별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에너지 많이 낸다면 밝단 말이잖아. 맞지? 근데 점처럼 보인다는 말은 거리가 가까운 거에 먼 거야. 아주 멀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퀘이사. 자, 별의 수가 아주 많고 거대한 은하로서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광도가 아주 커서 아주 밝은 놈이 있지만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별처럼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자,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참고로 우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 커집니다. 자, 봐. 팽창한다는 말은 우리 공간이 커진다는 말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 거리가 계속 멀어지겠지. 바로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멀리 있을수록 그 멀어지는 속도가 더 커집니다.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이놈이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주가 팽창하면 적색편이 접근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적색편이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멀어지는 속도가 아주 큽니다. 근데 멀어지는 속도가 아주 크단 말은 잠깐만 이 그림 한번 볼게. 자, 원래 H베타 자, 여기 원래 위치가 원래 여기인데 적색편이 일어난단 말은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파장이 이렇게 길어졌다 이 말이야. 참고로 봐봐. 일반적인 은하를 보더라도 우리한테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하를 보더라도 현재 이 은하도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멀어질 때 일어나는 적색 편이가 파장 변화가 몇 나노미터밖에 안 돼. 일반적인 은하는. 근데 이놈은 수십 나노미터, 100나노미터 이상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 말은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잠깐만. 원래 파장 변화 왜 생긴다고? 운동 때문에. 운동 속도가 제로는 파장 변화 안 생겨. 운동 속도가 크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큰 거야. 됐나? 그래서 요놈은 멀어지는 속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은하 거리가 멀다 그랬는데 이 은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참고로 이들의 나이가 많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놈과의 거리가 측정해 봤더니 80억 광년이 나왔어. 이놈과의 거리가 80억 광년 나왔어. 그럼 빛이 봐. 80억 광년이란 말은 빛이 80억 년 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놈은 빛이 우리한테 빛이 그 당시에 80억 년 전에 출발해서 우리한테 왔다 이 말이잖아. 지금 우리한테 도달한 이 빛은 8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야. 그 말은 이놈은 80억 년 전에 존재했어 안 했어? 했단 말이지. 나이가 많다고. 대부분 다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먼데 지금 관측되고 있잖아. 맞지? 관측되고 있단 말은 이들은 아주 먼 과거에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근데 가까이 있는 애들 없습니다. 최근에 안 만들어지고 있어. 몰라도 돼. 일단 그 정도만. 그래서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 자, 그래서 방출 에너지 현재 크기 때문에 현재 근데 크기는 작아. 그래서 별처럼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놈은 중심부 역시 큰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이건 아까 세이퍼트, 퀘이사 그리고 전파하나까지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 됩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럼 서로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들이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서로 간에 만유인력 작용하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에서 멀어지는 효과보다 가까이 있는 별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효과가 더 커. 자, 그래서 만유인력 효과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될까?
접근하겠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은하끼리는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 은하들은 다 뭐한다? 멀어진다.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됩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거니까 무슨 편이? 적색편이. 근데 파장 변화가 적색편이 파장이 어느 정도 길어지지만 몇 나노미터 길어집니다. 근데 퀘이사는 수십 나노미터, 100나노미터 이상 변한다 그 말이야. 그만큼 멀어지는 속도가 크다. 그만큼 거리가 멀리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됐나? 자, 요거 여러분 플랑크 곡선 기억납니까? 플랑크 곡선. 별에서 별은 봐봐. 태양은 어떤 빛을 내죠? 우리 지구는 어떤 빛을 내지? 적외선. 그럼 적외선이라는 한 파장을 말하는 거야? 적외선의 영역 중에 아주 다양한 파장이 있는 거지. 태양 같은 경우에도 적외선도 내고 자외선도 내고 가시광선도 냈잖아. 맞지? 그래서 각 파장별로 나오는 에너지를 에너지 세기 표현한 게 플랑크 곡선이었잖아. 기억납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파장들이 흡수가 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애들이 그 파장 흡수를 당했다. 그 말이야. 플랑크 곡선 아주 부드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흡수를 당했기 때문에 아래로 오목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흡수선들의 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방출선은 뭐였지? 방출선은 뭐야? 반대로 다시 에너지를 내놓는 거지. 그래서 방출선은 위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자, 봐봐. 자, 방출선은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야. 여기 보면 H베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방출선이야. 아래로 오목한 게 아니고 위로 돌출되어 있죠? 특정 이 파장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런데 세이퍼트는 이 방출선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 흡수선 폭이 좁잖아. 맞지? 근데 이놈의 세이퍼트는 이렇게 넓게 나와. 자, 한번 볼게. 자, 세이퍼트 은하 보게 되면 역시 밝은 넓은 방출선. 특징이 바로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폭이 넓은 애들. 자, 그래서 여기 자,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넓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 넓나? 안 넓지.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놈이 넓지. 맞아? 그래서 세이퍼트는 넓은 것과 좁은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 어쨌거나 넓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되겠나? 그림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넓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자, 그 말이고 이거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이놈은 나선 은하. 됐지? 자, 세이퍼트 됩니까? 참고 여러분한테 뭐 그걸 세부적으로 막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건데 다시 말하지만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방출선의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어쨌든 넓은 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에 대비해서 일반적 은하들은 다 좁은 것들밖에 없어. 자, 참고로 여기서 아까 이 넓은 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 넓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자, 이런 거. 자, 이거 역시 넓게 나타난 것 의미하는 거고. 자, 얘는 넓지만 왼쪽은 좁잖아. 맞지? 이렇게 넓게 나타난 것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자, 이게 방출선 폭이 넓은 것 맞습니까? 맞나? 근데 이게 판단하기 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대비해서 볼게. 자, 이 그림. 이게 폭이 좀 비슷해 보이지? 맞나? 폭이 비슷해 보이지? 근데 단위가 다르잖아. 여기는 500, 600, 여기는 660, 670 이렇게 나오고 있지. 됩니까? 그러면 같은 척도에서 본다면, 같은 길이만 그대로 가져온다면, 현재 이만큼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이만큼이야. 됐나? 그러면 월등히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폭이 훨씬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됩니까? 됐지? 근데 여러분한테 뭐 이걸 수치를 외워가지고 이 정도는 가져야지만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어쨌든 그림상에서 명확하게 넓은 것과 좁은 것 구분되게끔 나올 거야. 그림상으로. 자, 이렇게 세이퍼트. 그리고 충돌은하. 마지막 내용인데 은하에서 나중에 은하끼리 가까이 있다면 서로 은하끼리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충돌 은하를 그럽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가 누굴까? 안드로메다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안드로메다가 지금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은하들 볼게. 은하 내에서 별들 간의 거리가 사이가 거리가 가까움으로 아주 멀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별도 일광년을 넘습니다. 그러면 은하끼리 충돌한다고 별들끼리 충돌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은하들끼리 충돌했을 때 성간물질들 또는 성운들이 거대하게 있을 거잖아. 맞지? 이들끼리는 충돌이 가능해. 그러면 성운들끼리 충돌했을 때 물질들이 모일 거잖아. 맞지? 그럼 새로운 별의 탄생은 가능하겠지. 그래서 성운들끼리 충돌해서 별 탄생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으로 쭉 표현한 겁니다. 자, 되겠죠?